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ETF 상품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6월에 인기가 많았던 상품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한국 종목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항상 보면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순매수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6월에는 아예 10위 안에 들지 못할 정도로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화면 보시는 5종목은 모두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순매수 1위는 코덱스 하락에 배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더라고요. 한 달간 거의 5천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순매수 3위도 한 배짜리 인버스 상품을 거의 1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셨던데 이제는 코스피가 조금 내릴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상승에 배팅하는 코덱스 200도 한 달간 약 2,400억 원을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하락에 배팅하는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상승에 배팅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약간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코로나 시전에 찍었던 3,30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상품을 투자하신 분들께는 살짝 죄송스럽긴 하지만 인버스 상품들이 조금 더 하락폭이 커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4위는 플러스 고배당주인데 한 달간 거의 1,000억 원을 매수하셨더라고요. 요즘에 미국 배당주들이 조금 시들시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배당주가 조금 더 인기를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순매수 5위는 코덱스 증권입니다. 증권주들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 달 동안 약 94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이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덱스 증권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11개의 증권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인데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20% 넘는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키움 NH투자증권을 10% 넘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들 5개 종목이 대부분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국내 ETF 중에서는 거의 할아버지 같은 상품이고요. 배당은 1년에 한 번 4월에만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 분배금은 372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 주가 기준으로 분배율은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배당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증권주를 가끔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증권주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인기가 없는 종목들인데 그나마 고배당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NH나 대신증권 우선주는 투자를 조금 하셨을 텐데 최근에 상법 개정 이슈가 있고 또한 코스피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증권회사들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들이 크게 상승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PBR이 1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보다도 PBR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지만 보험 대장주인 삼성화재와 비교하면 PBR이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조금 더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의 수익률을 보면 최근 한 달간 거의 40% 그리고 1년 동안은 100% 넘게 상승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증권회사들 주가가 2배 넘게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를 했다고 생각도 되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들이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멈출지는 결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 수수료는 0.49%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매수 6위와 10위까지 종목들도 모두 한국에 투자하는 종목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트렌드를 빠르게 잘 쫓아가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순매수 6위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이거든요. 이 종목을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7위는 타이거 지주회사, 8위는 타이거 200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한 달간 720억 원 매수가 들어오면서 9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 종목에 투자하는 플러스 K방산을 한 달간 710억 원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방산 종목들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매수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지난 5월에 상장했던 신규 종목인데요. 이제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 배당주들이 뜨거워지는 타이밍에 딱 맞게 상장을 했다 보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배당주를 30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삼성증권이나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 종목들이 투자 비중 10위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 중순을 기준으로 월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7월 중순을 기준으로 첫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투자하는 종목수와 포트폴리오가 플러스 고배당주와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종목이 최근 한 달 동안 14% 정도 상승하면서 수익률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7월 중순에 첫 분배금을 지급하면 그때는 한번 리뷰를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 상품들과 조금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자산 총액이 약 1,800억 원 정도 되고 실제 수수료는 0.26%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던 상품들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에 배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을 대거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코스피 레버리지는 한 달 동안 37% 올라갔고 코스닥 레버리지는 한 달간 15% 상승했다 보니까 익절하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익절을 하시고 일부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인버스 상품으로 갈아타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560억 원 매도를 했고 타이거 미국 테크탑10도 한 달간 556억 원 매도하시면서 미국 테크 종목들 매도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한 달간 40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이번 달 순매도 5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한 달간 많이 매매했던 종목만 살펴볼 텐데 먼저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니까요. 외국인은 이번 6월에도 타이거 MSCI 코리아 TR을 약 2,200억 원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 상승에 계속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타이거 미국 테크탑10을 각각 740억 원, 51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도 440억 원 매수하면서 순매수 2위부터 4위까지 세 종목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위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인데요. 이번 달에 415억 원을 매수를 하셨던데 그래서 외국인이 픽했던 종목 중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를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샤오미나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중국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총 30개 종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투자 비중인 1위 샤오미도 8.3% 비중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아주 많이 담지는 않고요. 골고루 분산해서 담는 상품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20년 12월에 상장했으니까요. 이제 상장한 지 5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TR형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PR형으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이번 4월에 첫 분배금으로 2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최근 한 달간 2.3% 상승하고 있었고 3개월 동안은 12.7% 하락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은 주가가 조금 크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1년으로 보면 44.8%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테크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 총액이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종목이고 실제 수수료는 0.33%가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시장만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국 시장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하튼 최근에 중국의 로봇이나 테크 관련된 ETF 상품들이 새롭게 많이 상장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중국도 테크 종목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매도 규모가 전부 50억 원 미만으로 의미를 조금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테슬라 관련 종목이 2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그리고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를 한 달간 30에서 40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플러스 하나그룹주, 그리고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를 약 한 달간 30에서 4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요. 이 종목들은 수익이 크게 나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기관들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수익률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이 크게 나왔던 상품들을 보니까 원자력 테마 관련 종목들이 한 달간 30%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률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올해만 주가가 100% 넘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원전 섹터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섹터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전력 같은 정말 무거운 종목들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된 종목들을 담고 있는 상품들은 한 달 만에 거의 30% 정도로 6월 한 달 동안 정말 무섭고 뜨겁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저조했던 종목을 보니까 코스닥 150 롱, 코스피 200 숏 선물이라는 상품이 한 달간 8.3% 하락했더라고요. 이 종목은 코스닥은 상승을 해야 되고 코스피는 하락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상품인데,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올라왔지만 코스피가 더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제외한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상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도네시아 시장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약 6.9% 하락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 상품들도 한 달간 3에서 5% 정도 하락하면서 약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 시장 분위기도 괜찮지만 명품 관련 섹터는 뜨거운 분위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이 6월 한 달간 3.3% 하락하면서 이번 달 하락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7월에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 저는 7월 말에 오늘처럼 정리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